오는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의혹 시리즈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권 후보가 남편의 부동산 관련 재산을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언론이 오늘 오전에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언론은 권 후보 배우자가 대주주인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권 후보 부부가 임대차 계약 없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법인의 주요 사업 목적 자산을 사실상 개인 재산과 다름없이 이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권 후보 측이 정정보도 요청서에서 배우자의 법인이 상가 7개에 설정된 채권을 인수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16개 상가의 채권을 인수한 것으로 드러나 권 후보 측의 해명보다 해당 법인의 부동산 거래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 언론은 권 후보 측이 배우자의 법인은 2013년 회계연도에 200여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회사라고 주장하는데 그 말대로라면 적자를 내면서까지 권 후보 부부에게 3억 원을 호가하는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임대해준 셈이 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해당 언론은 더 나아가서 권 후보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의 사업 방식을 보면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질권 대출로 부동산에 설정된 부실 채권 등을 인수해 자산을 늘려가거나 채권 재양도를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식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양파껍질처럼 끝이 없는 권 후보의 의혹에 국민들은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권 후보 측의 공식한 해명이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요 며칠 사이 새누리당 후보들을 향해서 갖가지 터무니없는 의혹들을 쏟아내면서 권은희 의혹의 물타기를 시도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제 권 후보는 그 뒤에 숨지 말고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직접 분명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상임대 의혹, 인수상가 축소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추가로 제기된 3가지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께서도 답하셔야 합니다. 김한길 대표는 권 후보를 이 시대의 양심이며 용기이며 정의라고 축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공동대표와 함께 당대표 자격으로 권 후보에게 권은희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었습니다. 권은희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고 축켜 세웠던 두 분이 권은희 의혹에 대해 직접 응답하실 때입니다. 쥐구멍을 막아야 큰둑 붕괴를 막습니다. 내일은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유가족들께는 마음속 깊이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실종자 10분도 하루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큰 둑이 터지는 것은 작은 쥐구멍에서 시작됩니다. 세월호 사고의 현장에서도 유병헌 수사의 현장에서도 작은 쥐구멍을 막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안일한 초동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너무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터진 둑을 쇠로 쌓고 물을 주워 담느라 너무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희생자 294명, 실종자 10명에 투입 잠수사 연인은 44,511명, 선박 총 15,706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희생자 294명, 실종자 10명에 투입 잠수사 연인은 44,511명, 선박 총 15,076척, 항공기 총 2,157대, 세월호 선장이 초기 출동한 구조팀이 신고를 받은 부서들이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더라면
줄일 수 있는 수치들입니다. 유병은 검거에 투입한 검경 연인은 145만 1765명. 유병은 시신 발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보고받은 상급자가 유류품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줄일 수 있었던 수치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대형 인재로 번질 수 있는 쥐구멍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쥐구멍들은 국민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합심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의식 개혁을 이룰 때 그 쥐구멍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 다음에 7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 간의 단일화 문제가 전입가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동민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도 후보가 새정치의 근처로 못 가는 그리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했던 그 새정치민주연합과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 후보는 단판의 방식 외에는 단일화 성사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노 후보는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기 후보는 당에서 책임있게 판단해달라고 말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대당 차원은 야권연대는 없다고 말합니다. 후보들 간에는 서로가 유리한 방식을 고집하고 제1야당과 그 소속 후보는 폭탄 돌리게 하듯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야당 수석 대변인은 단일화를 시도하는 두 후보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기 후보는 단일화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후보는 당은 후보에게 떠넘기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진정성 있는 연대입니까? 단판으로 하자, 여론조사를 하자, 삐걱대는 모습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의 방법입니까? 경기 수원청에서 또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광훈 후보와 정의당 천호선 후보 간에도 이런 식의 거래가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선거 때만 도지는 배반의 정치, 기만의 정치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악마의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벌이고 평안을 위한 야합을 택하려고 합니다. 주민에 대한 선거를 팽개치고 군들에 대한 짝짓기를 감행하려고 합니다. 원언이 공천을 두고 비난하던 정당 간에 선거용 야합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부롱하는 처사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 해방 세력, 정치꾼들의 선거 논란에도 한치 흔들림 없이 민생 정치로 당당히 승부할 것을 다짐합니다.